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노동자방송 아나운서 정혜지입니다. 지부는 15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통상임금 소송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원 새날 측과 소송 관련 세부사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행부는 통상임금 소송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방송은 특별기획방송으로 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편입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55회 현대차지부 노동자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8 투쟁은 너무도 그냥 아팠어요. 정리해고는 죽음이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IMF가 요구했던 게 시장에 대한 전면 개방,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를 강요했었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2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이달 고용조정이 즉각 시행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중력이 그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년도 생산이 90만 대 선을 밑돈다면은 여유 인력이 1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저희 부득이하게 고용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실상 정리해고 예고였으며 1997년 말부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약 1,800명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과장급 이상 관리직과 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약 800명을 퇴직시킴으로써 정규직을 포함한 정리해고가 본격화되었다. 야간 작업이 없어지며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4월 16일 회사는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모집 공고를 붙였다. 정리해고가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는데 98년 들어오면서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계속 이제 회사에서 회유했죠. 보상해 줄 거니까 이제 희망퇴직하라고 나가라고. 지금 희망퇴직 안 하면 퇴직금이 깎여 손해본다. 지방선거 끝나면 정리해고할 텐데 지금 나가는 게 이익이다. 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집요하게 면담을 신청하며 희망퇴직을 가장한 노골적 강제퇴직을 유도했다. 개별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이제 회사에 근무할 때도 희망퇴직하라고 그냥 있으면 이 위로금도 못 받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랬죠. 4월 16일 1차 희망퇴직 2천여 명, 5월 14일 2차 희망퇴직 1,500여 명. 그 회사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10,000명대가 제가 넘은 걸로 기억됩니다. 희망퇴직으로 그렇게 10,000명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하면은 퇴직금에다가 인센티브가 조금 있겠죠. 생존적 문제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곧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 연속 2교대 근무, 배치 전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으나 회사는 노조의 제안을 무시했다. 그리고 5월 20일 8,189명에 대한 무급휴직 정리해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여유 인력 8천여 명을 고용조정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대량 해고 일정을 올랐습니다. 6월에는 3차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6월 말 회사가 4,830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했다. 6월 말과 7월 초 경고 파업이 이어졌으나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공장마다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리해고 명단이죠. 회사를 나가주시오 해서 그 명단이 나간 다음으로는 그 방송에서 근로 계약이 끝났으니 공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정리해고 해당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노란 봉투를 전달하며 4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암담합니다. 정리해고 1순위인 주부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뭐 당장 애들 자녀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가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들이 많잖아요.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표를 안 쓰고 버티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7월 20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파업에 들어갔다. 공장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총파업과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우정문 지금 앞인데 그 앞에서 이제 뭐 텐트를 여러 가지 칩니다. 전 공장에만 텐트 그건 순식간에 딱 정리된 것 같아요. 전직 위원장들은 45m 굴뚝 농성을 시작하였고 굴뚝에 계시는 위원장님 식사 때 되면 밥 매달아가지고 올리면서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검은 모자에 녹색 옷을 입은 목숨을 건 사수대가 조직되었다. 정리해고의 칼날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렸다. 가족 대처기는 아이를 업고 유모차를 끌고 매일같이 공장 앞으로 나섰다. 유모차 끌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었죠. 내 남편, 내 부모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우리가 제일 전면에서 싸우겠다고. 그때 그 가대위에서 상당히 힘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에게는 절박한 투쟁이었다. 임금의 문제라면 올해 한 번 안 올려도 뭐 생존의 문제까지는 안 가는데 첫째는 생존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빠로서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7월 말 경찰병력 23개 중대가 배치되고
8월 초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울산에 도착해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파업 중에도 끊임없이 조업 재개를 시도하고 자본은 조합원들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 회유하였다. 조합원들을 불러내서 정상조업 촉구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무 코드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을 산으로 또 바다로 야유 형식 또 회식으로 해서 계속 불러냈거든요. 그리고 파업 현장에 있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소수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 공작을 했었죠. 8월 10일 휴가 기간이 끝난 첫 집회였다. 집회가 시작되는 7시부터 내리던 비는 곧 폭우로 바뀌며 어느새 무릎 아래까지 차올랐다. 차오르는 빗물 속에서 흩어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서로의 어깨를 걸고 춤을 추었다. 투쟁에 대한 자신감에 벅차올라 울었다. 동지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길 수 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도 우리 마음을 흠뻑 적셔주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오히려 이 집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전투성을 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고 있었다. 8월 14일 대검찰청에 공권력 투입이 발표되고 100여 개 중대 1만 2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현대자동차 주변에 배치되었다. 경남경찰청에서 8월 18일까지 경찰 병력을 집결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막 헬기가 막 떠다니고 그리고 또 헬기에서 경찰들 위임을 뿌리고 곧 더 간다. 우선 싸워야 한다. 싸워야 이 집행부를 또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는 끊임없이 조합원들을 회유하였다. 오랜 싸움과 무더위 속에 점점 지쳐갔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리를 듣고 파업대로 밖에 있던 조합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정문이 봉쇄되어 조합원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다. 조합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노동과 가사처럼 흩어지면 죽는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좀 같이 가야 노동조합이 버틸 힘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2만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모였다. 8월 18일 새벽 페퍼포그, 포크레인을 동원한 진압병력이 정문 앞에 집결했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농성조합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경찰 병력은 바로 물러갔지만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다른 이제 분들이 계속 이제 오늘이 D-Day다, 내일이 D-Day다 막 그럴 때였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이 사람이 안 다쳐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거예요. 8월 24일 노조는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며 공식 파업을 마무리하였으나 9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었다. 우린 합의를 한 줄 모르고 MBC 뉴스에 합의를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우린 이거 언론이 거짓말한 거다. 아줌마들이 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본관 앞에 MBC 그 차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 차 불이라도 질러야 된다면서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린 노동조합을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죠. 이후 무급휴직, 원직복직 투쟁, 자동차 구조조정 공동대응 투쟁, 식당 여성조합원들 원직복직 투쟁 등 장기 투쟁이 지속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식당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노동조합 노조식당 이래가지고 출입증도 없이 그러고 살았어요. 2년 정도 정리해고 시켰으니까 우리 무조건 복지시켜달라.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대자동차 명찰만 내놔라. 이제 그러면서 결국 1998년 현대자동차에서는 하청 노동자 1,800여 명, 과장급 이상 관리자 800여 명, 5차례의 희망퇴직 8,000여 명, 정리해고 277명, 무급휴직 1,261명 등
모두 1만 2천여 명이 구조조정되었다. 이 투쟁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으로 기록되었다. IMF 체제하 최초 정리해고자에 맞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을 걸고 싸웠다. 96년도 끝나고 나서 그 대한민국 경제에 그 불황이 왔는데 그 책임 전가를 바로 노동자한테 하기 시작한 사건이 그때는 정리해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로 비워진 현장에서 자본은 생산 속도를 높이고 현장 활동을 옥죄었다. 그러나 정리해고자와 무급 휴직자들의 복귀로 무너진 현장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았고 투쟁력이 되살아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회사의 이제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서 나갔던 1만여 명의 우리 조합원들은 회사의 리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재입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서 끝까지 싸웠던 이제 2천여 명의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자들은 전원 복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산업은 또다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America first. 관세 폭탄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용 수준이 38% 이상 떨어져 노동자의 삶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98 투쟁은 여전히 말한다. 노동자가 물러서지 않고 싸울 때 비로소 노동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긴 세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난 30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 제대로 해서 조합원들 제대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다시 한번 신나게 가봤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도 노동가 나오면 가슴 그래서 막 그러고 지난 30일 수소 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이 울산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현대차지부는 이후 산업 변화에 발맞춰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9일 민주노총은 미국 투자 반대 결의대회에 앞서 미국 경제 침략 반대, 제조업 일자리 지키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 불황과 제2의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 방한 반대, 대미 투자 강요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지부도 참여해 뜻을 같이 하고 실천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대차지부 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24호 다른 그림 찾기 추첨은 권태현 선정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위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자본이 IMF를 앞세워 한국의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요구해 자본이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었습니다. 조합원과 가족 그리고 울산 시민이 함께한 역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단결하고 투쟁하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현대차지부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힘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 금속 현대차지부를 검색하시거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